안녕하십니까.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 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수원시 청소년 청년재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특별위원회 개최를 통해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책임감 등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임용후보자의 적격성 검증 및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선서 수원시 청소년 청년재단 이사장 후보자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일 수원시 청소년 청년재단 이사장 후보자 이병규. 각 상임위에서 가장 뛰어난 분들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을 믿고 또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현수 위원장님께서 잘 이끌어서 청문회가 보다 의미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원관님도 여기 나와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함께 직원이나 우리 또 의원님들이 함께 잘해서 우리 수원시 공직자 임명이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뭐라 합니까 계획이 있고 그리고 또 비전이 있는 그런 임명되시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우리 후보자 말씀 중에 직원 관리는 잘하겠다는데 정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우리가 청소년 청년재단은 직원은 뭐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청년들의 비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펑셔널, 그러니까 너무 넓게 생각하시니까 별로 그 내용이 없어 보여서 제가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하시겠지만은 저는 이게 청년이기 때문에 좀 더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그 임명자가 돼야 되고, 뭐 당연히 직원 관리는 잘 하셔야, 그것도 못하면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정책을, 청년 정책을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 과를 합쳐서 지금 할 정도로 여러 청년 청소년에 대해서 많이 저희도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것들을 뭐 하실 거라고 생각되고, 좀 더 우리 수원시가 청문회가 그냥 좀 뭐라 합니까, 좀 하시면서 우리 시민들이 보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접근해서 우리가 시 공공 투자기관에 좀 더 많은 시민의 관심과 또 시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우리 청문위원회에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수원시 의회나 또 공직자 임명되신 분들의 힘이 아닌가 싶고, 그런 것들이 잘 검증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난 공직자 시절에 교통과장으로도 업무를 수행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요. 그때 어떤 그 택시나 버스 회사 노사 갈등에 있어서 좀 일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성과를 내셨죠 그때? 버스 회사를 이제 뭐 업무적으로 점검을 많이 다닌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우선 노조 사무실부터 먼저 방문을 해서 경영자를 만나는 그런 식으로 방문을 했었고요. 제일 이제 많이 일어났던 일이 아무래도 이제 그 임금 교섭 이런 부분에서 네. 파업까지 가는 그런 위기까지 갔습니다만은 중간에 이제 조율로 해서 파업까지는 안 가는 걸로. 조율을 어떤 식으로 하셨죠 그때?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양쪽에 감히 말씀드리건데 양쪽의 신뢰를 갖고 있어서 조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안구청장님으로 그 공직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청소년 청년재단 이사장님 일을 함에 있어서 업무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틀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청년재단 이사장 직위와 구청장과의 업무 연관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딱 그런 연관성보다는요, 이제 이사장 직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수원시 청소년 청년재단은 160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잘 운영을 하고 자부심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
그다음에 이제 재난 안전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사장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0여만 정도 구청장 직위와는 거의 유사한 기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재단이 청소년 청년 재단으로 바뀌면서 청년 정책에 관해서 새롭게 그 좀 관심을 갖고 좀 추진해야 될 일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우선 이제 연령대로 보면은 청소년의 연령은 9세부터 24세까지고요. 그다음에 청년은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중복되는 연령이 있고 수험생의 경우는 한 9만 2천 명 정도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생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 겹치는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와 수요를 잘 파악을 해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연계가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 후보자님, 그리고 지난 22년 5월 3일 그 우리 지방선거가 있기 전에 우리 그 퇴직 공직자들께서 어떤 그 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후보자님도 같이 어느 특정 그 후보를 지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후보를 지지하셨죠? 지금 저 시장직위를 재임하시는 이재준 후보님에 가서 정책 자문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퇴직 공직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수원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다. 일할 줄 아는 후보, 시민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후보, 공무원들이 자신 있게 리드해서 이끌고 나갈 후보, 수원 특례시의 새로운 선장으로 이재준 후보를 강력히 지지한다. 이렇게 했을 때 같이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캠프에서 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셨죠? 그러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 자문 정도 이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집행부에서 시행하는데 이제 어려움이나 가능성 이런 게 얼마냐 뭐 이런 판단을 좀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소위 그 일각에서는 시장님의 선거를 도와준 사람으로서 보온 인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존경하는 현경원 의원님께서 뭐 충분히 어찌 보면 저한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소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충북 영동에서 태어나서 사원구청장으로 32년간 공직을 마무리하고 한 3년여 시간을 보내면서 고민했던 게 이제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의미를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재준 시장과의 철학이라는 신념이 저하고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 소신에 따라서 정책 자문을 좀 도와드렸던 부분은 있고요. 이사장직을 응모하게 된 것은 뭐 자리, 직위 뭐 이런 거에 대한 연연함보다는 그래도 인생 이막을 청소년 청년 미래를 위해서 제 경험과 그 다음에 느꼈던 어떤 그 형평적 시각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조금 더 사회에 기여를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자유공간 요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련관은 그 약간 종합적인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면적으로 따지면 1,500제곱미터 이상을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의 집은 이제 그러니까 종합적인 것보다는 일부분을 특화해서 운영하는 약간 작은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유공간은 이제 그거보다는 그냥 어떤 공간이 주어져 있고 몇 가지의 그 청소년들이 즐길 거리가 있어서 편하게 들려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뭐 이런 걸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 그 청소년 청년 재단에서 몇 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단위 사업으로 세분해서 총계가 300 뭐 한 모르겠습니다. 300 후반대 정도로 네네네. 기억합니다. 네. 사업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사업명만 봐서는 또 어떠한 내용인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칭을 보면 요즘에 이제 좀 아무래도 청소년 쪽 위주로 이렇게 좀 톡톡 튀는 명칭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기성세대들은 잘 못 알아듣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순화도 제가 업무 파악하면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372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그 세부적인 단위 사업으로 늘어놓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네네. 그거는 제가 만약에 이제 오늘 허락해 주셔서 취임을 하게 된다면 좀 규모 있게 네. 섹터로 정리해서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32년간 공직 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이제 자료에서 보시면 자기 소개서나 이렇게 작성하신 자료를 보면 청소년과 청년 관련 전문성하고는 거리가 조금 멀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님께서 경력 중에 혹시 청소년과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관련 학위나 자격증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력의 경우에 해당 업무에 수행한 기간 같은 게 있으시면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격이나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쪽 관련 분야 근무를 말씀하시면 그 당시 이제 그 학교 교육 지원 업무 자체가 없다가 처음으로 2003년에 팀이 생기면서 초대 교육 지원 팀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60억 예산을 세워서 학교에다가 지원하기 시작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러고는 이제 뭐 동장 업무라는 게 딱 단위 업무로 지정되는 않고 종합 업무지만 제가 평동 쪽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고색중고등학교, 고연초, 오연초, 오목초등학교에 늘 학교 지원에 뭐 그 내부 외부 지원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또 장안구청장 시절에는 법사랑 실천회 분들하고 청소년 청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청소년재단의 이사장은 관내 40만 청소년을 아우르는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자리보다도 해당 분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라고 생각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공직생활의 경험만으로 본인이 재단의 이사장직에 적합한 인재라고 판단하신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이사장은 그 기관에서 그래도 이제 최정점에 있는 무슨 모든 정책을 총괄하고 판단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문성 못지않게 리더십, 통찰력, 뭐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내외적으로 의사소통 능력 이런 거가 두루 갖춰진 균형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공직 32년이라고 하지만 참 여러 분야를 근무했던 경험이 있고 그 사회에서 생겼던 그런 경험과 경륜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이 앞으로 우리 청소년 청년재단의 희망 플랫폼인 핵심의 가치인 기회, 참여, 미래에 대해서 비전과 전략이 있으시다면 설명 바라겠습니다. 청년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청소년의 문제는 이제 건전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느냐, 그다음 그 사이 과정에서 역량을 얼마나 또 쌓느냐,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은 이제 진로, 진학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정해지느냐 이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의 문제들은 취업, 창업, 어떤 경제적 수입 구조와 관련된 안정성, 주거, 결혼 이런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 업무가 통합적으로 출범하는 시점에 요게 연계돼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고민하겠습니다. 그 지금 재단에서 제출해 주신 임직원 평균 연봉 자료를 제가 받아서 봤습니다. 3급 부서장 6명의 평균 연봉이 8천만 원이 넘어요. 우리 시 다른 산하기관 기관장님급의 연봉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기관장에 준하는 수준인데 이분들 모두 다 일반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연봉만 놓고 본다면 과연 지금 부서장 자리를 굳이 일반직으로 두는 것이 조직의 운영의 관점에서 옳은 건가라는 좀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 분들을 초빙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일반직으로 냅두는 분 이게 과연 옳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반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장점이라는 게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이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표기 문제라고 제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급여만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 부가급여를 다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는 제가 허락해 주신다면 실제로 그 3급, 4급 개인의 어떤 특정인의 그다음에 시와 비교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할 용의가 있고 실제로 다른 기관과 거의 유사하고요. 또 공직자의 한 85%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탁 사업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재단의 위탁 사업 총 예산이 35억 4천만 원인데요. 이 사업비 내에서 실무진을 조금 별도 채용하더라도 관리 측면에서 일반직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도한 위탁 사업으로 재단 본연의 기능이나 사업에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요. 또 지금 그 청소년 자유공간 사업 현황이나 이런 이용자 수를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올해만 35억 4천만 원이 투입되는데 이용자 수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다가 지금 회복이 아직 많이 안 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위탁 사업비는 우리가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되는 사업 같지만 거의 지속적으로 매년 운영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위탁 의존성 이런 게 좀 단점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시 예산성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위탁 사업은 많이 유치를 해서 운영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자유공간들은 일시적으로 정말 그 국가적 재난 때문에 이제 주춤한 게 있는데 지금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또 홍보 정책을 제가 와서 강화할 작정인데 들어오게 되면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주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나 하게 되면 대부분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사실 학교 갔다가 학원 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거의 과외 수업이나 뭐 이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론 시간이 남는 부분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로 학생들이 그나마 남고 주일 중에서는 주중 중에서는 거의 학교 수업에 얽매 있겠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 운영상 보게 되면 주말에 하거나 방학 기간에 해야만 청소년들이 그나마 좋은 프로그램 돈 줘서 나가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겠죠.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인건비 문제 때문에 주말에는 거의 하지를 않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가서 이제 파악을 해보시면 현재 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하절기 같은 경우에도 7시면 문을 닫아요. 예, 축제 기간에도 9시, 10시까지 행사를 광장에서 그렇게 하는데도 공무직 그 특성의 그 인건비 부분 때문에 문을 닫거든요. 되게 아쉬운 부분이라서 제가 이의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관 인력들이 거부를 하시는 바람에 아예 그 많은 광장에 그냥 불만 켜놓고 문을 닫아놓은 상태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이슈를 하고 있는 이유가 어차피 큰 돈을 들여서 매칭을 했던 우리 CB로 했던 간에 그런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에 그러니까 주중 말고 주일 아니면 방학 기간 동안에 그걸 특성을 배려해서 효율적으로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주일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력들이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으로 후보자에서 이제 정식 임명이 되시면 그 부분을 정말 잘 생각하셔서 정말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야 재단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일요일 월요일을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시설들은 다 개방을 하고 있고 또 방학 중에는 또 방학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가성비나 효율성에 대해서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좀 더 혹시 제가 취임하게 되면 중점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인원위로 보면 24센터 1 유스 호스텔로 이렇게 그 업무가 분장해서 나눠져 있는데요. 대부분이 다 청소년이고 청년실이 하나 이제 같이 합쳐지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후보자께서 나는 이 부분만큼은 집중적으로 좀 관리하고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어느 파트인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의미 있게 들었던 부분이 이제 희망등대하고 사실은 상담복지센터인데, 상담복지센터라는 게 말씀대로 어찌 보면 좀 위기 청소년 내지는 문제가 좀 닥친 청소년들의 대상 업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하고 또 거기 근무하는 분들 사기도 좀 올려주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 밖 아니나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안전망 우선으로 해서 지금 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학교 밖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그 프로그램도 몇 대 몇 정도로 구성해서 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계세요? 청소년 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 대상으로 했을 때 제가 대충 확인해 보니까 9대 1 정도 비율로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예, 9대 1 정도로 못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 바깥에 있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 중에서 제일 힘든 애들이 쉼터에 지금 있는 행궁동 소재 하나하고 권성구에 있는 소재에 있는데 3달이면은 퇴소를 해야 돼요. 학교 문제도 있고 물론 학교는 안 댕기지만 학교 댕긴 애들이 쉼터에 있을 수도 있고 뭐 가출을 해서 학교 바깥에 있는 사람 애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애들이 3개월 뒤면은 퇴소를 해서 타 지역에 가서 또 돌아야 되고, 예, 또 용인이나 화성이나 가서 예, 뭐 전세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어린애들이 그 갈 데가 없어서 안식처라고 해서 가 있는데 3개월이면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만약에 되신다고 한다 그러면은 특히 그 쉼터 관련돼서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효율성, 인원 효율성 대비 프로그래마를 학생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주일이나 방학 기간에 많이 형성시켜서 재분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요청 사항이거든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이명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는 부분과 이런 정책들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외면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명 후보자께서 이사장이 임용되시면 이런 청년 공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전략이나 구상이 있으시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근본적인 말씀일 수도 있는데 홍보 부족하고 참여 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참여라는 게 참여하라고 해서 참여되는 부분은 아니고 조금 더 그 모수를 많이 해서 그분들 그 수요 조사 내지 의견 조사를 좀 먼저 실시한 다음에 기초 자료를 가지고 그 타켓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시대부터 청년 시기까지 연계성 있는 사업들에 대한 기획과 정책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단절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부터 청년들을 연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의 기획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명 후보자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상을 좀 혹시 하신 게 있으십니까? 연령대로 보면 이제 청소년 청년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생애 아주 그 전환기, 그 사람들에 대한 지금 아까 말씀드린 9만 2천 명 정도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을 상대로 요구사항을 우선 먼저 파악을 하고 정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청소년과 청년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시려고 하게 되면 분명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명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경영에 대한 능력, 직원들에 대한 관리 능력, 통찰력 다 좋습니다. 당연히 최고 의사결정자로서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차별에 대한 전략들을 어떻게 기획을 할 것이고 또 한 배의 선장으로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본 위원장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나는 이런 방향성은 꼭 가지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청소년 청년재단의 방향성은 청소년들의 진로 진학, 그다음에 청년들의 경제 활동, 요거를 추구하는 방향성으로 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진학에 대한 부분은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임용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차별에 대한 전략이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임용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임용이 되신다고 하게 되면 분명한 청소년 청년 재단에 확실한 차별에 대한 전략과 사업 기획이 필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다라고 하는 지적을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임용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 나오시기 전에 본인의 어떤 공직 경험들 다 인정합니다. 잘 해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신 거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문성에 대한 재고를 좀 하고 오셨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은. 최소한 여러 분야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과연 청소년과 청년 세대들을 아우를 수 있는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사업 기획을 또 기획까지는 아니다라고 해도 구상 정도는 하고 나오셔서 그 정도 하나 정도는 제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장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청소년 문제에 관해서도 학교에서 다뤄지지 않는 부분을 파악을 하고 특화해서 재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진로 진학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소년 청년재단이 그 통합이 되면서 아까 이제 모두 발언에 후보자님께서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 그리고 청년은 19세 34세에 관한 이제 청년의 기준을 말씀 주셨잖아요. 그 이 안에 19세와 24세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에. 이거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이 정책을 세울 때는 청소년과 청년의 기준을 정확히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이 나이대에 있는 청소년이든 청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십니까? 법에서 나이를 중복시켜놓은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애 주기라는 걸 이렇게 구분을 쭉 해놓은 게 있는데 뭐 영아, 뭐 유아,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가장 우리가 생애적으로 볼 때 전환이 가장 급격하게 일어나는 나이대가 그 나이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절을 하루로 딱 끊을 수가 없으니까 요 정도는 겹쳐놓고 각종 그 시책 내지는 사업을 좀 연계되게 중복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런 법 정신이 아닌가 싶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9만 2천 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중복되는 연령이 그래서 아래 위로의 사업의 방향성은 거기에서 결정이 된다고 보고 그분들의 니드를 확실히 파악을 하고 결정을 해갈 작정입니다. 우리가 5월에 이제 도시재단에서 청년실이 이제 통합이 됐잖아요. 그 청년 지원 사업하는 인력이 지금 얼마나 있을까요? 네, 청년 사업 인원이 지금 8명 있습니다. 그 지금 청소년재단의 인력은 이전부터 청소년재단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인력이 충원이 되고 있는데 청년실은 8명으로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냐라는 퀘스천에 저도 이제 내용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몇 분은 이제 전문성을 갖춰져 있고 몇 분은 이제 인력으로 충원이 돼 있는 상태로 잘 알고 있어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제 청년 사업을 이제 확장을 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향후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시재단의 이제 한 부서로 있던 업무로 있던 조직이 지금 청소년 청년재단으로 통합이 되면서 일실 2팀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2개 공간을 운영하고 이 정도였는데 청년 업무는 지금 이제 어찌 보면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통합 기관이 출범하면서 조금 더 구체성 있게 갈 작정인데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청년 업무 쪽의 어떤 그런 전문성이나 뭐 이런 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없는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당장 급한 거는 대학생 연합체와의 연계를 해서 단위 사업 내지를 발굴을 하고 조금씩 사업을 늘려나갈 작정입니다. 뭐 많은 여기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우리 후보자님의 역량을 좀 높게 평가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 저희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청년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진짜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 후보자님께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좀
뭐 단 하나라도 간단한 거라도 지금 수원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책 말고 후보자님이 생각했던 내가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나는 이것만큼은 우리 수원시의 청년들한테 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뭐 취임하기 전이고 지금 검증을 받는 기간이긴 한데 저도 의문점이 들었던 게 과연 시민들 또 대상자인 청소년 청년들이 시에서 또 재단에서 이런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얼마나 알고 있을지 이게 사실 많이 의문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뭐 홍보 기획단을 통해서 온라인 홍보부터 시작해서 각 단체 뭐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의사 결정에는 반드시 그 청소년을 의미 있는 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그렇게 의사를 결정하고 사업 추진하는 게 제 그 방향성입니다. 그 현재 수원시에서 청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정책들을 아까 모두반에서 이사장님 그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협업을 통한 내용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협업 플러스 우리 이사장님이나 뭐 각 기관장님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존에 운영되는 거 그대로 운영하지 말고 저는 좀 혁신적인 방안을 좀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건비가 한 80억 정도 나가는 걸로 파악하고 계시죠? 이사장님 연봉 얼마인지 아세요? 아직 말씀 못 들었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상임이사님이 한 8,300, 부서장급이 8,250, 팀장급이 6,700 이 정도 되고 있거든요. 요 연봉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딱 말씀하시기에는 좀 불풀려져 있는 경향이 좀 있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시겠다 나중에 공무원의 한 80%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타 기관 또 우리 공직자들의 그 개별 어떤 급여를 보면 원래 규정대로 타 기관하고는 거의 비슷하고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한 85%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봉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큼 일하는지의 금액만 봐서는 솔직히 평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시장님이 1,000만 원 이상씩 받으시는데 엄청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예, 이사장님도 거의 1억에 가까운 연봉을 받으시게 되시면 그만큼에 대한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요. 최근에 지방 공기업이 2023년 기준으로는 1.7%가 인상이 됐고요. 3년 동안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4.1%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재단에 지금 이제 이름을 바뀌었지만 청소년재단에 3년 동안 임금 인상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거 업무 파악하면서 본 게 제출하신 자료에 있습니다. 14%인지 3%인지 이렇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3급은 9.97%, 10%, 4급은 14.78%, 6급은 22.09%, 7급은 19.38%. 3년간 이만큼 올랐습니다. 평균 공무원 연금보다 많게는 5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 연봉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3년간 일어났던 일을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유사 경력 인정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조례 바꿔가지고 유사 경력 인정된 것들. 예, 그래서 이게 거죠. 구조적으로 어느 부서가 몇 프로를 하는데 여기 더 올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저기가 연봉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재단에서 그런 일을 한 적은 없고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 유사 경력들 다른 기관에 있다 온 거 그거 인정해준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또 모수가 작다 보니까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이런 거여서 이것 또한 부서장 아까 연봉처럼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치상으로 그렇게 보인다라고 주장하시는 거네요. 아니 유사 경력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좀 올라간 건 있습니다. 이게 조례가 2022년도 3월 15일 날 바뀌었거든요. 예, 지금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올해 1년치는 작년 1년치는 낮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셨어도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런 거는 그러면 추후에
예, 추후에 따로 자료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행감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행감이랑 종합감사 결과 한번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청소년재단 수당 지급 부적정 해가지고 회수한 건이 있고 여비 수령 해가지고 부적정해서 회수한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깊이까지는 예. 제가 못 봤습니다. 2020년도에 한 200만 원 정도와 수당, 그다음에 여비 수령 100만 원, 초과 수당, 초과해서 회수 조치한 건이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은 19개 센터랑 시설로 구성이 되었고 인력들이 산재해서 한 군데에 집중하지 않고 수원시 전역에 뻗쳐져 있어요. 맞죠? 그렇다면 다른 기관들보다는 더 여비라든가 그다음에 수당, 초과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하시고 체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글쎄요, 의원님들께서 저 허락해 주셔서 취임한다면 그 산재되어 있는 기관들의 근태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 회수 조치된 건이 200만 원, 100만 원에서 한 2건 정도 있는데 신분상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격히 잣대를 가지고 처리해 주셔야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부서 지금에서 청년까지 지금 이제 통합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많았어요. 그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이렇게 지금 조직이 통합이 된 건데 이후에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됐을 때 아까 뭐 연령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뭐 지금 뭐 청년 같은 경우는 뭐 34살까지인가요 지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과연 이 업무 효율성이나 사업의 그 효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근데 이제 후보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어떻게 돼 계신지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청소년 관련 사업은 이제 학생들이 대상일 텐데 또 아까 또 답변 중에 또 청년 관련된 사업들은 뭐 소위 이제 뭐 취업이라든가 뭐 진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고민을 또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뭐 풀어갈 대안이 좀 있으신가요? 우선 청년 정책의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그 학교하고 취업 때문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가 있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1인 가구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기업들이 있어서 그 이제 그 취창업 이런 부분을 내서 좀 안내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조직 비전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수원시 인구가 지금 대략 한 125만에서 지금 좀 줄어가지고 한 118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뭐 청소년 뭐 청년 인구도 좀 줄었겠죠 그만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나라 지금 뭐 인구 추세로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뭐 역시 청년 청소년 인구도 줄어 나갈 텐데 지금 조직은 굉장히 좀 비대해졌죠 예전에 비해서. 앞으로도 지금 뭐 원래 정원도 지금 다 못 채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은. 그럼 이렇게 그 비대해진 상황에서 대상자들은 줄어가는데 조직만 이렇게 커지고 아까 뭐 예산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거의 한 40% 이상을 인건비로 쓰고 있는 형편이고 뭐 사실상 효율적으로 쓰려면은 뭐 사업비가 그거 이상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후에 뭐 특단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후보자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의 현황을 보면 청년, 청소년 합쳐서 40만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옳은 지적이십니다. 인구가 더 줄어가고 청년 청소년이 줄어가는데 언제까지 그 기부 정원도 확대되고 예산을 크게 갈 거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은 지금 상태가 40만 청년 청소년을 커버하는 그런 그 충분한 예산과 조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점으로 내일 기점으로 인구가 줄어가니까 줄여야 된다는 거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우선 우리가 목표치에 그 도달하는 걸 봐가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계산해야 될 문제 아닌가. 물론 그 인구가 줄고 청소년 청년들이 줄어간다는 건 공감을 해요. 근데 수원은 아직은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목표했던 그런 사업 목표를 좀 더 아직은 채워갈 때가 아닌가. 또 중장기적으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원시 청소년 청년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는 4일 이내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 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